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차트적으로만 봐도 상당히 추세적인 어떤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점에서 더 위태로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체는 일단은 지금 미국도 옵션 만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 나오는 거는 이 시티그룹 데이터 기준에 따르면 1996년 이후 3월 만기 물량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뭐 5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일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큰 변동성이 오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외생적 변수가 있죠. 중동의 어떤 전쟁 리스크라든지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뭐 수습하고자 트럼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이제 조기 종식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또 호르무즈도 봉쇄가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또 강화가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또 오늘 자체 하루만으로도 상당히 큰 변동성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증시가 더 위태롭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증시 이평선이 안 좋아요. 200일선이라고 하는 어떤 이 1년 추세선이 지금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탈되면 결론적으로는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악재를 부르는 상황, 악재가 나온 것들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봤을 때 지난 3월,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어떻게 됐어요? 호재가 악재를 먹어버렸죠. 호재가 악재를 먹어버리면서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근데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기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조금만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악재가 더 큰 악재로 부풀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지금은 더 예민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왔을 때 상당히 크게 그 악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말은 주가가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사모 대출이죠. 사모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AI 어떤 이 업체들에 대한 이 투자 회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잘 아시다시피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들 2월 달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CPI도 그렇고 근데 3월 달에 이제 3월 달 기준의 어떤 CPI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에 CPI가 PPI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겠죠. 이미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서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 FOMC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도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좀 충격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도 했었고 지금 어떤 연준 위원들 이사들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마이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다. 왜 위태롭냐?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트럼프도 원하죠. 근데 이런 유가로 인한 이 물가 상승이 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심지어 금리 인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검색어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더 강한 키맨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나오는 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쵸? 고용이나 이런 고용은 좋지 않은 상황,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들 이런 상황들 벌어지면 결과적으로는 해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올리고 싶어 하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결국 연출되기를 바라지도 않겠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어떤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뭔가 자주 언급이 된다. 그러면 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한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지금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제 음모론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2번이 터져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모대출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문제가 돼서 이게 어떤 뭐 문제가 돼서 수습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해야 연준에서 이러다가 딱 미국 경기가 박살나고 진짜 뭐 은행이 뭐 무너지고 이제 경제가 망가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갈 수 있어요. 뭐 이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음모론 쪽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스태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합니다. 베어 플래트닝은 단기 금리가 더 많이 급등하고 장기 금리가 덜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채 금리 자체가 국채라는 거는 이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뭐 2년물도 물려주면 초단기도 많이 있지만 1년물도 있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2년물, 뭐 10년물 뭐 30년물 이렇게 놓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년물과 10년물을 본다고 했을 때 2년 묶인 것보다 10년 묶인 게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10년물을 그래도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시간을 그만큼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0년물이 더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상은 뭐냐면 2년물의 국채금리가 10년물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년 묶인 것보다 10년에 묶인 게 더 비싸야 되는 건데 지금은 10년물도 물론 거의 비싼 가격이 있어요.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근데 2년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다. 국채 수요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물 금리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조만간에 어떤 나쁜 신호가 올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물의 금리가 확 올라갔다는 거는 그 국채 가격은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2년의 안 동안에 뭔가 이 불안한 뭔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모펀드, 사모대출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돼서 뭔가 이제 경제 위기, 또 은행 위기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장기채를 안 산다는 거죠. 장기채를 왜 사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지금 2년물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국채 가격이 2년물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정상적인 이 시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자체가 어떤 경제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2008년과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기사가 바로 이제 요 기사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래서 S&P 지수 500이 이제 200이 이평선 하향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침체장 진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외생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특히나 오늘 그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이제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샀을 때 올라간다. 풋옵션은 오히려 이제 매도를 때렸을 때 수익이 나는 거죠. 매도 아래로 갔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 그래서 풋옵션 비율이 급등하면서 시장 하락에 대한 베팅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매에 대한
신호가 상당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시장이 1% 정도 빠지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 플래트닝,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막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것들이서 100달러 유가 돌파, 2년물 국채 수익률의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 또 베어 플래트닝이라는 부분들, 2년과 10년물의 어떤 이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2008년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얘기가 그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중동 분쟁 속에서도 가격이 하락해서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지금 2년물이 3.75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준이 이제 향후 수년 내에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반영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메리트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상이 될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서서히 그런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2년물 국채 수익률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2년 국리 인상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 침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수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놓여진 어떤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하는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2008년과 유사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유가가 급등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국채 수익률의 어떤 이 2년물과 10년물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모 신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 시장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을. 그래서 미국 시장이 결론적으로 어떤 충격을 이제 흡수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사실은 241선에서 200선에서 좀 지지가 나와줄 수도 있는 이 자주색선이죠. 자주색선에서 지지가 나와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다가 어떤 추가적인 호재나 이 흐름들이 아까 나왔던 그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듯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 요소라는 거죠. 뭐 지금 3월 19일자 기준의 신용 자체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32조 4천억, 5천억까지 올라갔어요. 전체 신용 잔고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면 결국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또 보자고 하면 코스피는 여튼 22조 가까이 올라가서 거의 전고점에 거의 도달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전고점에 거의 도달을 하려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신용 자체도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미국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한 번 더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따라가는 매매, 특히 이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현대차라 따라가는 매매는 일단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은 항상 가집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제 말이 틀려서 바로 25만 원 가고 30만 원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점 뚫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시세를 낼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한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피 쪽, 대형주 쪽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 여기서 조금 좀 떨어지는 어떤 코스닥 쪽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고, 만약에 이제 미국발 이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악재로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고 일단 좀 현금을 가지면서 이제 하락이 좀 멈췄을 때, 태풍이 지나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 여기서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08년 뭐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이 이제 폭락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런 불안감을 먹고 성장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막 그 칵테일에 취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칵테일 바에서 막 사람들 주식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정말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 위험해 라고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한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장이 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불안감을 흡수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칵테일 뭐 이론이라 가지고 막 지금은 뭐 안 하면 안 돼. 뭐 지금은 야 어떻게든 무조건 뭐 주식을 해야 돼.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그러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은 그래도 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와서 급락이 나고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놀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단기적 충격 당연히 있겠죠. 근데 분명히 그걸 흡수하고 다시 또 미국 증시도 급반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될 겁니다. 미국 증시도 서서히 매수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때부터는 저도 입장을 바꿀 거예요. 어떤 입장을 바꾸냐. 만약에 그런 폭락의 쇼티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하락이 멈춘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붙는 매매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추이를 좀 지켜보자. 특히 3월 말에서 4월 달까지는 조금 그런 변동성이 좀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특히 절대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나 그 쇼티지가 나오면서 어떤 공포가 더 이제 가속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들이 막 크게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서서히 미국 증시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에 놓여진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또 빠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지면서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매수가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